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정확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체인지 특집.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아, 활기차네요.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일단 신분 상승 우리 했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상국 씨. 예, 오늘 너무 잘해도 걱정이에요. 예. 우리가 계속 앉을까 봐.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요. 어서 저희 소개 좀 해주시죠. 다급하시네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아마추어 취업 컨설턴트 이영훈 학생, 취향 저격수 유재환 형, 빅데이터 전달자 황보미 아나운서, 그리고 캠퍼스 독설 특파원 홍기찬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이제 하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취준생들 치얼업, 예, CHERUP, 예, 힘내라고 우리가 체인지 특집을 우리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 많이 취업 되셨네요. 그래서 취업은 맨날 취한 것 같은데. 너희 말만 좀 가만히 있어. 우리 자리니까 지금. 그래서 부제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라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좋아요. 그렇습니다. 뭐 다들 바뀐 자리가 어떠신가요? 먼저 양상국 씨. 일단 저는 좀 오히려 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제가 볼 때 어색함도 없고. 예, 시청자들은 모를 거예요, 바뀐지도. 이 편을 처음 보실 거예요. 특히 홍쌤은 진짜 바뀐 줄 모를 거예요. 대학생이라 생각했어. 홍씨, 야, 궁금한 게 있는데 둘이 네. 되게 좀 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이 좀 호흡 좀 더 유연하게 아니, 제가 볼 때 이 두 분이 제일 급해 보이거든요, 지금. 견제가 지금 재밌네. 견제가 상당히 심한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네. 저쪽 끝이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이영훈 씨는 어때요? 지금 약간 한 단계 상승인 거잖아요. 지금. 저는 자세가 거만해졌어요. 네? 자세가 그럼 되게 한번- 거만해요. 오늘 그 면접 제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치와 재미 위주로 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야, 딱 그 좋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체인지 특집 취향 저격. 오늘 만날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우리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입니다. 1899년 고종 황제가 황실자금으로 설립한 대한천일은행으로 시작, 조선상업은행과 한빛은행 등을 거쳐 2002년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2010년 민영화된 우리금융지주와 합병이 됐고 올해 1월 우리은행의 지분을 100% 매각해 완전한 민영화를 완성해 전국 1000여 개 지점과 해외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2016년 기준 23조 5천여억 원, 직원 수는 15,350명입니다. 맞네요. 예, 그러면 우리 은행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 특파원 홍기찬 씨. 네, 캠퍼스 특파원 홍기찬입니다. 파릇파릇해요. 예, 세상에. 우리은행 젊은 이미지는 것 봐. 삼국 씨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삼국 씨는 이미지가 누렇고 촌스러운데 고 이미지도 좋고 이름도 우리라서 제가 항상 가고 싶은 은행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되게 귀여워지셨어요. 캠퍼스로 갔다가 어릴 때 그 남욕하는 버릇이 또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유재한 씨. 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이라 확실히 정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럼 보미 씨는요? 저는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이건 안 합니까? 이거 합니까? 네, 아, 해주세요. 그걸 우리는 뭐 언제 뭐 준비했을 때 물어보고 대답해야지. 그 자리는 그런 자리야. 상스러운 자리였어, 그동안. 그렇군요. 저도 뭐 평소에 이제 저희 대학교 안에 우리은행이 입점이 해 있어서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이용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좀 위비톡이라고 좀 친근한 그 캐릭터를 쓰고 있어서 대학생들한테도 좀 많이 친숙한 금융업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렇다면 보미 씨, 우리은행에 대한 빅데이터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죠. 네, 제가 또 전쌤에게 좀 교육을 받아서 빅데이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지난 1년간 13만 8,500여 건의 언급이 있었고요. 연간으로는 계좌, 입금, 티켓, 거래 카드, 경쟁사인 하나은행, 농협, 국민은행, 그리고 위비톡, 유재석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채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훈 학생? 하반기 그 신입사원 그 행원을 모집을 시작했고요. 9월 2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 신입생 행원들을 뽑고 있는데 IT 부문 그리고 디지털 부문 행원
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번 대회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신입한가. 참 신기하네요. 그죠? 참 신기하네요. 사람만 바꿨을 뿐인데 네. 어떤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같은 정보인데도. 아니 근데 이 정보는 낮아지고 홍기찬 있다. 쌤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으셔도 됩니다. 홍쌤에게 채용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본 채용은 조금 평소와는 다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일반 행원 채용이 있는데 일반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 근무 지형을 이제 지방 거점 출신들에게 좀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이런 식의 전형이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사실은 비전공자도 도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입행하게 되면 그 영업점에서 어느 정도 일반 행원 업무를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IT 관련된 업무로 전환되는 이런 식의 특수 전형이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는 블록체인이라든가 블록체인은 이제 보안 기술을 통칭하는 용어고요. 공대생들도 제1금융권을 열심히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느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은행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공부방은 또 영훈 학생이 다녔네요.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이거를 좀한 톤을 좀 이제 주시면 홍쌤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학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게요.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은행 또 금융권이고 유명한 은행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네네.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은행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공부방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관에서 인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 지금 인포맥스에서 인턴하고 있는 금융수학과 2학년 윤석준입니다. 저희가 원래 수학과였는데 금융공학이 요즘에 뜨고 있는 그 새로운 학과여서 그거를 따오려고 콜라보해가지고 금융이랑 수학이랑 IT 3개 다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근데 딱 취업에 적정된 학과인 것 같아요. 금융권 원하니까 네. 오늘 주제 기업이 우리은행이잖아. 네. 다양한 은행들이 있는데 우리은행은 그중에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은행은 그 보시면은 1899년도에 설립돼가지고 야, 이거까지 알아? 아, 네. 오, 대박이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1899년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나라 최초 은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업 아마 주식에서 기업 칠 때도 은행 중에서 첫 번째 아마 종목 코드가 0004영 그러니까 네 번째 기업일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지? 네 번째라는 게. 그게 주식 코드 여섯 자리인데 나머지 뒤는 0이나 5여서 빼고 앞에가 10이면은 첫 번째 기업인데 아마 은행 중에서는 첫 번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만큼 이게 뭐가 높다. 오래된 기업이고 오래된 기업이다. 오래된 전통이 기업이다. 있다. 민영화되고 더 좋아지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은행에 대해서 좀 들은 것들이 있어? 아, 아는 저는 거? 채용 설명회를 지난 여름에 다녀왔어요. 아, 그때 네. 우리은행 왔구나. 네. 그럼 그때 그날의 그 분위기가 어땠어? 채용 설명회. 그날 특이했던 게 외국인 채용이 있어서 외국인 분들도 왔었고, 그리고 제가 그 설명회를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거기서 우리은행의 역사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도 좀 그런 걸 녹여서 써라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설명회 가면은 그렇게 가이드를 많이 제시하나요? 그날 현직 분들이 1대1로 다 코멘트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위비라고 들어본 적 있지? 네. 네. 사용해? 솔직히?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그지?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사용할 일이 없죠. 어떤 건지는 알아, 위비? 네, 그 뱅크 어플 아닌가요? 그렇지.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위비하면은 또 광고성이 아닐까. 유재석 그치. 씨가 이렇게 나와서 막 위비. 네네네. 삐삐삐삐삐. 네, 맞아요. 네, 그게 계속 귀에 맴돌지 않나. 뭔진 몰라도 위비, 들어본 적 있다. 약간 들어본 적 노래 있다. 그치. 후렴구처럼 맞아.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 학생들은 아무래도 주거래 은행이 주로 학교에 있는 맞아. 은행 카드를 많이 만들다 맞아요. 보니까 그치. 굳이 여기가 좋아 보여도 쉽게 은행을 바꾸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 토스 어플 맞아요. 네. 그걸로 돈 보내는 친구들 되게 네, 많더라고요. 그게 있는데 우리은행이 위비톡을 활성화시킨다고 토스를 막았어요. 모든 시중은행들이 다 토스에 들어갈 때 우리는 위비톡을 통해서만 돈을 보내겠다 해가지고 막았었는데 그래서 우리은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은행이 주거래였는데 토스가 안 되니까 요즘에 대학생들은 그 맞아요. 카드를 한 명이 긁고 그 다음 날 단톡방에 계좌 싸주고 싸주면 이제 토스로 N분의 1로. 보내면은 단톡방 나갈 수 있고
그치. 근데 요즘 또 카카오 페이. 카카오페이. 페이. 아니 너무 편하더라고. 진짜 편해. 그냥 지문만 딱 하면 바로 전송되니까 토스보다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은행 안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치. 저는 그 카카오뱅크에서 이제 카드까지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카드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요? 그 디자인이. 그 업빛이랑 라이언이랑 그게 다 카카오 있는데 프렌즈. 그래서 캐릭터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 근데 마케팅. 위비는 캐릭터가 벌이거든. 그 사람들이 버리나 봐. 머리 나와. 아재세요. 창피해. 제가 채용 설명회 갔을 때만 해도 아 이제 위비톡이 뜨겠다 싶었는데 그 사이에 카카오가 치고 들어오네요. 네. 요즘 이렇게 인터넷 뱅킹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잖아. 막 이 지점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네. 그러면 또 행원도 좀 적게 뽑지 않을까? 행원을 하고 싶은 거지. 아니요. 아니야. 그럼 뭘 하고 싶은 거야? 전 행원이 되면은 저희 이제 부모님, 친구들 분들 중에서 현재 지금 나이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행원하시다가? 네, 은퇴 이유가 그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걸 가입수를 못 채우면은 이제 계속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실적이. 그래서 나가게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점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사람이면은 그냥 회사는 옳다쿠나 하고 자른다고 제가 약간 들어가지고 행원을 지원하기에는 좋겠지만 빠르게 이렇게 제가 할당량을 못 채우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은행이 원래 9시부터 4시인가요? 네, 맞아요. 네, 4시. 4시인데 셔터를 닫고 일을 또 문을 세죠, 일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시 땡 하면 퇴근인 줄 알고 와 이거 뭐 선생님이랑 다를 바가 없네 했는데 네, 셔터 내리고 다시 일을 하신다는 거 듣고 굉장히 좀 회의감이 들었어요. 아 힘들게 일하시는구나. 재미는 없죠? 아니 그걸 떠나서 애들이 그 시원한 데 있는 게 난 좀 싫어. 배 아프구나. 좀 따뜻한 데서 가서 애들이 고생하는 따뜻했어요? 그런 이제 열정이 우리 대학생들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 우리은행에 불편한 안정감이 있다 가더라. 자, 도도입니다, 여러분. 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더라. 예, 좋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이거? 당연하죠. 대기업이나 연봉 등 처우는 좋지만 그 실적에 대한 압박감이 크다고 합니다. 제 군대 후임이 전북은행을 다니는데 맨날 전화가 와요. 행원이다 보니까 이게 네. 실적 써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여기 우리은행도 그런 것 같은데 네. 보험이나 예금 상품 판매 실적 때문에 실적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지인들한테 영업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직원들의 이런 영업 어떻게 보면 압박이라고 할까요?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자체가 우리 흔히 말로 좀 갑의 포지션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뭐 인터넷 뱅킹도 많아지고 있고 시중 은행들과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이런 부분들을 바꾸기에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궁금한 게 이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네, 제가 또 연봉 조사해 왔습니다. 2017년 기준 평균 4,633만 원이라고 하고요. 직급별로 알아보면 사원은 3,804만 원, 대리는 4,587만 원, 과장은 5,925만 원, 부장은 7,650만 원 선으로 아무래도 금융업답게 적지 않은 연봉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연봉이 제법 센 것 같습니다. 우리 영훈 학생, 우리 은행에 이게 입사하려면 스펙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됩니까? 뭐 스펙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 좀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중에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을 선호한다. 아마 재환 형이 되게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럼요, 저는 네. 가능합니다. 네, 퇴근이 늦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잖아요, 은행은. 그래서 좀 꾸준하게 지긋하게 있으면서 좀 끝까지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말 4시에 문 닫으니까 그때 퇴근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죠. 그 그때부터 이후부터 시작이죠. 시작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금융업적이 이게 밤샘이 엄청 많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영훈 학생의 그 짧은 정보 감사고요. 자세한 정보는 우리 또 특파원 홍기찬 씨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은행 입행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현장에서 고객들 응대할 수 있는 그 응대력을 많이 보고 은행권 자소서를 보면 아직도 은행에서는 좀 추상적인 항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인성적인 역량을 더 많이 보는 포지션이 은행이 될 때도 있다. 물론 이제 금융권 논술을 보는 지금도 은행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 대비는 이루어져야 되지만 결국에 이제 웃는 친구는 영업력이 좋은 친구가 웃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뭐 직구는 똑같지만 늘 원하는 인재상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거기에 좀 발맞춰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발을 싶습니다. 어느 발을 맞춰야 돼? 왼발을 맞춰야 돼? 나는 오른발부터 맞출까? 우리가 일단 안 맞네. 원래 정서가 되겠네요. 뭐라도 하려고 너무 대본대로 하면 우리가 앉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 하루만 봐주라 좀. 탄핵해야 됩니다. 제가 원고대로 가겠습니다. 자,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얼마나 하죠. 깊숙이 들어가죠? 150m.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환희 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겠습니다. 환희의 해시태그입니다. 정확하게 다 잘하시네요. 자, 환희의 해시태그. 자, 바로 대통령과 위비톡입니다. 예. 이게 우리은행은 그 앱이 너무 많고 분리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 우리은행이 우리카드, 입출금 알림, 그리고 위비톡까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쓰면 기본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금융 관련 앱도 여러 개에다 광고가 워낙 많은 그 위비톡 메신저 앱인데 그래서 사실 왜 만들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아, 홍쌤이 물어봐야겠네. 홍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내가 왼쪽 살짝 봤는데 나를 왜 보냐는 눈빛으로 같이 살짝 피하더라고. 보지 마세요. 그래서 아, 홍쌤은 빨리 급하게 부담스러워. 봤지. 홍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용객들 입장에서 뭐 송금 수수료 할인, 그래서 앱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실제로 송금은 안 되고 뭐 그러려면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또 다운받아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 초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 지금 4대 금융 시중 은행들이 내놓은 어플리케이션이 무려 57개에 달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어플리케이션에 새로운 기능이라든가 이런 업데이트 같은 걸 수행하게 되는데 보안과 용량 과다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또다시 깔게 만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죠. 근데 요즘은 뭐 카카오뱅킹이라든가 이제 인터넷 뱅킹들의 이런 추격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은행 입장에서 이런 뭐 어플리케이션이다, 데이터베이스다, 보안이다 이런 것들은 외주 주는 거였는데 이제는 은행 본연의 경쟁력으로 이제 편입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는 자 인터넷 전문은행과 해외 진출입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으로 그 시중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굉장히 진출이 좀 빨라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요. 그 우리은행은 하반기 인도 모바일 금융시장 공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의 이제 해외 진출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보민 씨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타 금융사는 어떤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 올해 폴란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나금융그룹은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은 하반기 중 해외 법인 신한 베트남 은행을 통해서 이 베트남에서 본격적인 자산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은행이 좀 다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우리은행도 빨리 해외 진출 시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까지 진출했다는 게 좀 놀랍네요. 네. 그 홍쌤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했는데 시중은행에 좀 아무래도 좀 위협이 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 뭐 금융권을 뒤흔들고 있는 메가 트렌드죠. 시중에 어떤 분들은 야 이제는 뭐 우리나라 은행들은 다 망할 거다. 이제 결국 모바일 뱅킹 업체들이 지점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은행의 업무를 대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찻잔 속에 태풍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은행이라는 건 규모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점점 4대 메이저 은행들로 합치는 이유도 더 누가 큰 자본 규모를 보유하고 있냐. 그거에 맞춰서 금융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K뱅크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금 고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카카오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목 아픈 게 홍기찬 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오른쪽이 너무 말이 길어. 그때도 그렇고. 자,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 우리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잡코리아에서 그 채용 공고를 보고 왔는데 그게 일반직이랑 IT랑 디지털을 뽑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조금 궁금해요. 그거 디지털이랑 IT가 네, 그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뭐 내가 사문인터넷이라든가 보안 관련돼서 뭐 해커톤 대회에 나가서 코딩 자체를 보안 쪽을 끌어냈다. 그런 친구들은 디지털 분야가 적합할 것 같고요. 내가 IT이지만 또 무늬만 IT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공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은 구체적인 코딩 실력이 컴공과 친구들 대비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또 IT 분야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영업에 가깝냐, 순수 IT에 가깝냐, 아니면 중간 정도의 포지션에 놓여지냐, 이 정도 구획점을 두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행원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을 대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럼 아무래도 스펙보다는 면접에서의 뭐 이미지나 인성을 어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떤 팁이 있는지 궁금해요. 외모를 본다라기보다 우리가 행원으로서의 그 느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이제 2명의 훌륭한 MC분들에 앉아 계신데 전민기 팀장님 같은 분은 우리가 PB센터에서 언제든지 내가 상담을 할 것 같고 나의 고객 자산에 대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게 맞아요. 상담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맞아요. 상국 씨를 만나면 여기가 제일금융권이 맞나 대구 업체에 오지 않았나 아마 뭐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외모라기보다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면접장에서 확인한다. 누구한테 안 맞아봤죠, 잘. 정말 그 자기가 때려봤으면서. 아니면 좋은 샘플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아주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비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을 해볼 텐데 네. 제일 기다렸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죠. 제일 기다렸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한다고 지금 그냥 이미 귀에 걸렸어요. 지금. 제일 기다렸습니다. 진짜 기다렸습니다. 면접관이 학생한테 당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환희 형. 네, 일단은 뭐 제가 사장님이고 우리 이상무가 같이 네. 예, 추가 질문을 해줄 겁니다. 네. 네네. 우리 홍기찬 씨, 예, 네, 식사하셨습니까? 예, 잘 먹고 왔습니다. 뭐 먹었어요? 오늘 저 어머님이 저 면접인지 모르고 미역국을 끓여주셨는데 예, 저는 미역국 먹고 복선이겠네요, 이거. 붙도록 하겠습니다. 복선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가지만 대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입지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금융 서비스가 24시간 관리가 이루어지는 트렌드가 팽배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은행도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그런 24시간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인터넷 뱅킹이 많아지게 되면은 앞으로 은행 산업에서의 홍보 프로모션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지금 여러 가지 채널들을 활용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자산, 은산분리가 이제 우리 은행업계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행원들의 마음가짐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추격자들이 오기 때문에 행원들 또 우리 모두가 위기감을 갖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는 해외 시장 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 레드오션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이제 신흥시장에 다가가기 위한 글로벌라이션 그 세계화 전략이 우리 은행의 또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몰라요. 뭐 모르는데 왜 물어봤어요? 5가지나 대단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양상국 씨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딱 2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응보다는 같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2가지요. 2가지요? 두 가지요? 저희는 어떻게 5개 얘기했어요? 홍기찬 쌤한테 좀 추가적으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지원자는 좀 특이하게 이미 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혼 알고 생활 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네, 물론 만족합니다. 만족하는 이유 5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도 저희 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결혼 이후 아들이 생기면서 면접관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제가 많이 어리지만 제 나름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가장의 역할에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가족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처갓집 식구들하고도 굉장히 잘 지내는 편인데 또 그분들의 조언도 얻으면서 활동의 폭 넓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그 자세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소주 한잔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취업 잘 되라고 정보도 주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아, 이거 꼼짝 말하네, 요거. 대박이네요. 면접 알파고 오세요. 그 영훈 학생 두 네. 사람의 어떤 면접 답변 네. 그 자리에서 한번 보니까 어땠나요?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홍기찬 쌤은 뭐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게 완벽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아 저런 생각을 진짜 가지고 있구나.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구나.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양상국 씨는 뭐 그냥 제2금융권으로 걸로. 사실 근데 영훈 씨가 이걸 정리를 할 입장이 안 돼요. 그렇게 뭐 관계 없고 입장할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홍기찬 씨가 좀 제대로 정리를 하고 지금 제가 드리는 팁은 뭐냐면 연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안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저의 가정생활 행복합니다 이런 식의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저런 관점에서 저렇게 행복하고 뭐 이런 거죠. 이거는 토론 면접장 가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이 부분은 경쟁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발언 기회를 많이 잡고 또 효과적으로 면접관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섹션을 좀 나눠라. 관점을 다원화시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은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 끝으로 어떤 매력을 느꼈습니까? 일단 홍기찬 쌤의 그 능력에 깜짝 놀랐고요. 그러게요. 네,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그 해외 진출이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박차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홍쌤 이것만은 빼먹지 말자. 또 마지막 꿀팁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제1금융권 채용이 올해 상반기 때 거의 없었고 하반기 때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야, 이 카카오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망하는 거 아닐까 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구직자들이 있는데 절대 우리나라의 그 거대 은행들이 여러분들 생각처럼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빨리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보다는 내가 금융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부분을 보고 좀 전략적으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면접장에서 나왔던 이런 질문들이 분명히 이번에 어딘가의 논술 주제라든가 토론 면접장의 주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공부하기 위한 시간을 갖고 원래 은행권, 금융권 생각하는 분들은 최근 이슈 때문에 내 도전의 의지를 꺾지 말아라.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홍기찬 씨의 꿀팁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사실 체인지 특집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다 이렇게 다른 포지션 한번 경험해봤거든요. 네. 저희도 사실 좀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은 게 있고 어땠습니까 다들? 시작하기 전에 재환 형님이랑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오늘 홍기찬 쌤을 이렇게 박살을 내자. 너무 말을 못 하시니까. 내 잘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을 더 잘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더 잘해 저거보다? 보민 씨는 어땠어요? 아, 재밌었는데 일단은 메인 툴샷이 너무 칙칙하다. 맞아요. 리모컨 끄는 소리가 들린다. 시청률을 위해서라도 제가 빨리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저는 그냥 한 가지 생각했는데 이거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오늘 사실 여기까지가 저희 자리인 것 같은데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래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가 편하네요, 그죠? 아니 난 여기가 편했어. 계속 할래? 난 여기가 편했어.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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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들 오디션 프로그램 즐겨보시나요? 즐겨보는 건 아닌데 가끔 지치고 힘들 때 힐링이 필요할 때 보면 힐링이 정말 좋은 필요할 때. 프로그램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힐링 필요할 때 어떤 점이? 그러니까 왜 하다 보면 뭐 일을 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럴 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서로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경쟁하는 거 이런 걸 보면 다시 의지가 이렇게 샘솟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감동도 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가끔 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시간이 되면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챙겨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본 거는 101 시즌 2를 보게 됐는데 다들 재밌다고 난리였거든요. 오죽하면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번 보게 되면 안 볼 수가 없게 막 빠져든다 이런 거네요. 근데 그렇죠. 그 정도로 재밌나요? 아, 그 출연자들이 네, 그런 경쟁을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막 그 속에서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분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남이 고생하고 좀 어려워하는 걸 좋아하시나 보네요.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네, 그건 아니고요. 각자 열심히 하시는 게 또 이렇게 출연진들 우리 출연진들 여기 와서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 그쵸. 좀 이제 전해져서 네. 네, 재밌게 봤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요즘 그 남자들이 나와서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잘생긴 남자들 나와서 그런 게 아닐까. 혹시 누구 투표하셨는지? 투표요? 네. 101. 어느 원이요? 네. 그건 제 마음속에 처장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뭐 우리 얼른 또 퇴근하고 여기서 이제 접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못 볼 거를 제가 봤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뭐 지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전혀. 네. 당황스럽네요. 유행이라서 네네. 한번 알려드린 거예요. 모르실까 봐. 당황스러우시답니다. 네, 빨리 직무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구글 코리아의 영업 직무로 입사를 희망하는 친구가 네.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그래도 네. 우리 삼촌께서 어떤 네. 회사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건 꼭 저보고 설명을 하라고. 네. 저는 이제 그 어느 정도 글로벌인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원래 뭐 페이지랭크라는 독자적인 독재가 아니죠. 검색 큰일 날 알고리즘 뻔했어요. 개발해서 네. 유명해진 회사인데 네, 네. 지금 어느 정도로 이제 규모가 커져 있냐면 세계 이제 60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고요. 130개가 넘는 언어로 그 검색 인터페이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한국 지사가 설립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세계적으로 뭐 가장 유명한 검색 엔진이 구글이 그쵸. 아닐까 싶은데요. 그쵸. 구글의 영업 직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또 구글의 어떤 비즈니스는 광고 모델. 요즘에 사람들이 뭐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뭔가를 딱 검색하다 보면은 뭔가 키워드를 치게 되면 쫙 페이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결론적으로 그게 전부 다 비용을 들여서 돈을 내야지만이 또 검색되어지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네. 구글의 영업 직무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광고주. 광고주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더 효과적으로 이 구글이라는 어떤 플랫폼 안에서 더 좋은 어떤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문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업무가 바로 구글의 어떤 영업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글 하면 저는 좀 자유로움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근무 시간 이제 저희가 근로계약을 맺게 되죠. 회사를 네. 들어가면 네. 그러면 이제 근무 시간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 시간에 20% 그러니까 약 2시간 정도는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뭘 해도 상관이 없는. 딴짓을 해도 되는. 그러면 정말 딴짓을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잠을 자도 되고 뭐 산책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그냥 앉아 있어 멍하니 앉아 있어도 되고 책을 읽어도 되고 이런 걸로 굉장히 좀 유명해지기도 했죠. 근데 그렇게 해도 회사가 돌아가나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돌아가고 있죠, 그죠? 세계 뭐 60개국의 뭐 지사 네. 더 이제 늘어날 것이고 이제 다른 사업까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중요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어떤 거에 얽매이지 않는 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어떤 창의성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결국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아마 이게 최고의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뭐 성공적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겠죠. 네. 네.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직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그다음에 취준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1위로 네. 구글이 네. 뽑혔거든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지금 한국에서도 뭐 가장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거의 1등이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구글이나 아마존닷컴 같은 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미국 MBA 뭐 탑10 안에 있는 MBA에 있는 출신자들이 이전에는 월가를 많이 이렇게 진출해서 금융 쪽 분야를 가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닷컴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또 이런 IT 회사로 많이 가려고 하는 또 영향들이 또 국내 또 취업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한번 또 그런 자유로 아까 방금 언급됐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그때 한번 어떤 기사를 봤었을 때는 사무실에 자기 개를 갖고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멍멍이? 네, 자기 개가 옆에다 앉혀놓고 같이 업무도 보고 할 정도로 개인 생활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인정해주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회사의 큰 메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되게 매력 있네요. 강아지랑 그렇죠. 같이 일을 그렇죠. 가고. 그래서 지금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지원자가 구글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100만 명. 이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이제 꿈의 직장이 되어가는 그렇죠. 그런 곳이 구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꿈의 직장, 네. 구글의 입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블라인드 채용 아닙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일단 4년대 대학 졸업 학사 석사 이상, 네. 그다음에 전공은 지금 무관이고요. 인턴 신입 경력으로 뽑는데 상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공채가 없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죠. 네. 구글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수시로 들어가서 점검하시고 특히 이제 이번에 지원하는 직무가 영업 쪽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대 조건이 있는데 뭐죠? 경험이 있으면 돼요. 이 관련돼서. 그래서 판매 고객 지원, 고객 관리, 마케팅, 컨설팅.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두 가지인데 네. 주변 사람들을 좀 이끌거나 동기부여했던 경험 혹은 또 세부 사항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관리한 경험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참 굉장히 저도 궁금한데 이런 게 우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스펙적인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이 우대받는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듣고 보니까 정말 스펙보다는 역량을 좀 그렇죠. 중요하게 본다는 네, 게 네. 느껴지네요. 일반 기업이랑은 또 다르게 서류 과정이라든지 면접 과정이 좀 다르다면서요? 네. 면접 과정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일단 전화 면접, 그다음에 현장 면접, 그리고 이제 본사 채용위원회 검증 절차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검증 이루어져 절차, 있어요. 네. 특히 자소설 가차없이 탈락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구글 코리아 그리고 영업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컨설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외국계 기업, 네. 그다음에 구글만의 어떤 좀 기업 문화, 좀 IT 관련된 어떤 기업의 특수성에 맞는 좀 인재인가, 좀 약간은 좀 약간 질문의 깊이가 좀 높지 않을까. 면접을 하더라도 좀 더 창의적인 어떤 역량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질문을 하실 건가요, 오늘? 제가 잘 해석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하려고 한번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 상초는요? 저는 당연히 구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을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력서 내용하고 진짜 자소설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지, 그다음에 방금 그 면접 질문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항상 그 뭐 포털에 뉴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일면에 나오는 뉴스들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가끔 나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거 보면 다 구글에서 만들어낸 질문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가 나왔냐면 맨홀 뚜껑은 왜 둥근가? 이게 예전에 나왔었어요. 포털 그 메인 뉴스에. 네. 이런 것처럼 여기는 그 창의적인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고민해서 한번 준비가 돼 있는지 저희가 많이 좀 던져줘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질문보다도. 네. 예. 그럼 그런 질문 기대해도 되나요? 일단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면접 굉장히 컨설팅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그럼 검증 절차와 창의력 이런 걸 묻는 그런 컨설팅을 하실 예정이군요. 네. 네. 저도 그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도 역량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펙보다는 역량을 중요시 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구글 코리아 그리고 뭐 관련된 컨설팅 내용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지원자는 또 입사를 위해서 어떻게 고군분투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네, 셀프 영상 보면서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구글 해외 영업 마케팅부에 지원하게 된 박진실 학생입니다. 면접에 앞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PPT 주제로 면접관님들한테 저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보여지는 나와 진짜 나의 확연한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림과 마찬가지로 저의 보여지는 나와 진짜 나의 모습 모두 확연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 또한 저의 모습이겠지만 저에게 깊숙이 숨겨진 저의 PT 형 모습이 시간 진짜 건 있기 처음이네요. 때문에 제가 그러게요. 조금 더 새롭네요. 다루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사람들이 저를 되게 생각하는 보여지는 안정적으로 저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모습입니다. 좀 조용하다, 내성적이다, 차갑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 또한 저한테 있는 모습이지만 진짜 저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Real me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잘 웃습니다. 저의 웃음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밝게 하고 저의 웃음은 곧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활력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굉장히 잘 먹습니다. 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공부나 일상에서 지쳐 있을 때마다 자연을 감상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나중에 구글 해외 마케팅부에 들어가서도 업무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확신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국적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요.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해외 마케팅부에 들어가 있어 해외 지사분들과 해외 인사분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자신한테 굉장히 자신이 있는데요. 내가 나를 믿어야 고객 만족과 고객의 신뢰를 불러일으킨다는 믿음에서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믿고 저를 신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템을 경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경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의 믿음과 고객의 만족에 집중을 하면서 그 해외 영역팀에서 일할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동안 보여지는 나와 지금의 나의 모습, 이 모습 그대로 딱 좋은데요. 그동안에는 제가 보여지는 저의 모습에만 치중을 했지 저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깊숙이 숨겨진 저의 모습, 그리고 리얼 미로 앞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꼭 면접 때 찾아뵈어서 저의 모습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고요. 해외 영업팀에게도 도움이 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칠 뻔했네요. 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도 안 쳐다보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런 형식 취한 경우는 처음이었잖아요. 근데 네. 두 가지가 아쉬웠는데 우리가 저런 걸 할 때 짧은 기간 동안 저거 보고 탈락할 수도 있어요. 자기소개서도 많은 분량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통 역량이냐 아니면 이 기업에서 가산점을 주는 요소냐. 그래서 봤을 때 아까 구글에서 가산점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네. 근데 그거 관련된 거는 없었고요. 네. 다 이제 일반적인 공통된 역량, 어느 직무나 어느 회사에나 통하는 내용을 좀 쓴 게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그 리얼 미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여주지 않고 기회 주면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흘러서 딜을 한 거죠. 네네네. 그게 과연 맞았나? 여기서 충분히 다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좀 아쉬웠습니다. 네. 네. PPT 그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언어의 비중이 적다는 거예요. 저희를 처음에 주목했던 것들은 이 친구의 어떤 안정된 스피치, 발음, 목소리 톤, 그리고 보여지는 이런 안정된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반에 너무 집중을 하고 보다가 어디서부터 조금 집중력이 흐려졌냐면 먹고 잘 웃고에서는 제가 이제 그래 뭐 이제 굉장히 뭐 파지티브한 사람일 거야, 뭐 에너지틱한 사람일 거야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이제 듣게 됐는데 잘 먹고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공통적인 역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직무 역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다라는 게 저도 이제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박진실 씨의 셀프 영상을 봤는데요. 이력서부터 컨설팅을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양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죠. 지금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기소개서는 지금 이제 한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영문 지원서 같은 경우에 커버레터하고 레주메를 같이 이렇게 세트로 네. 하는데 보통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 사진을 뭐 부착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이 친구가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을 부착은 해줬어요. 그래서 네. 보는 이미지로는 참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잘 보여집니다. 제 항목들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뭐 주요한 것들 좀 찝어서 하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뭐 구글 그 양식은 아니. 양식은 아니에요. 네, 구글 네네. 양식은 아니고 지금 이제 다른 기업의 외국계 기업의 UN 기관에 있는 그 양식을 네, 참고해서 쓴 거기 때문에 구글 양식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반적으로 앞부분에서는 뭐 첫 페이지에서는 크게 개인정보를 좀 이렇게 성실하게 기재한 정도고요. 네. 그 22번 항목을 좀 보게 되면은 언어 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언급이 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진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언어에 대해서 좀 기술을 했고요. 네.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특이하게 히브리어를 또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네, 히브리어. 네. 히브리어과 학생들 가끔씩 보기는 제가 한 적은 있었는데 전공도 히브리어과가 아닌데 히브리어를 좀 배웠다는 것이 조금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는 좀 25번 항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여기 이력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팩트 위주로 이렇게 네. 좀 쓰고 주관적인 어떤 내용은 좀 배제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네. 처음에 그 경력을 보면 2016년부터 17년까지 홈스쿨 잉글리시 티처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뒤에 세부사항 보면 좀 fun way, 그러니까 표현이 좀 너무 fun 좀 way요? 추상적이어서 주관적인 네, 네.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저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네. 어떻게 즐겁게 이런 걸 이제 그걸 면접에서 가졌을까?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26번 항목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항목을 잘 보고 써야 돼요. 네, 네. 26번 항목이 좀 뭐냐고 하면 당신이 직접 쓴 논문이나 책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학생이 약간 좀 착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뭘 중요하게 본 그런 걸 쓴 네. 것 같은데 이런 거 조심해야죠. 항목에서 그쵸. 묻는 게 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게 공저인가? 왜 공저라면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력사항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게 27번부터 쭉 나오는데 영어 그 선생님으로의 경력이 굉장히 많네요. 네. 지금도 이제 멘토링을 하고 있고. 경력상에서 보게 되면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은 제가 만약에 회사의 HR 담당자라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뽑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 티칭 경험이 있고 뭐 학생회장 경험이 있고 이런 걸 가지고 막 계속 일관되게 설명하기에는 뭔가 약간 직무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교육 파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맞아요. 약간 연결고리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특이한 경력이 많아요. 지금 루츠웨일 로이어 변호사 같이 일한 것도 있는데 뭐 4개국 국가랑 어떤 모의 어떤 정상회의를 하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지만 뭐 글로벌 역량이라든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그런 거는 아닌데 그것만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조금은 아쉽네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무사히 이력서 컨설팅을 마치고 네, 자소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네요. 벌써 지치신 것 같아요. 영어는 처음이었죠, 그죠? 영문 레주메를 보는 건 처음이었죠, 네. 저희가 면접부에서. 등에 땀줄기가 흘렀습니다. 네,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럼 1번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경력이나 경험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금 다시 써달라고 1번 항목에 써 있거든요. 네. 영어 관련된 그런 뭐 교육 활동을 했기 때문에 번역이나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면접 중심이다 보니까 면접 질문 받을 것들 혹은 네. 면접관들이 궁금해할 거 압박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네, 네. 여기 보시면 학부모님께 대한 신뢰를 드리지 못한 점이라 생각하여 가장 부족한 것이.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궁금하고 그다음에 팀이 늘어나고 점점 성장하고 회사의 발전에 조금씩 도움을 주게 되었다. 네. 이 부분도 추가 질문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회사의 발전에 있어서 큰 인재가 되었다.
이런 거는 신뢰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어쩌면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항상 조심했으면. 그러니까 자소서는 면접의 자료이기 때문에 네. 항상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교육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성과라고 한다면 뭐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준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전후 비교가 되면 좋을 텐데 뭐 그냥 좋아진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성과를 측정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 내용이. 다만 전반적인 어떤 기술을 보게 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창출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쓴 것 같아요. 그러한 역량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갖고 쓴 것 같긴 한데 네. 다소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점을 이 직무 분야에서 뽑아내야 될지 약간 사실 이게 되게 억지스럽게 뽑지 않는 이상은 살짝 감이 좀 안 오는 것도 좀 있고요. 회사가 요구하는 부분과 역량을 약간 좀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동기가 나왔어요. 네. 저는 첫 번째 왜 지원했냐고 딱 했을 때 기대감 때문에 지원했다. 이거는 조금 다른 표현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네. 그냥 들어오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그런 표현. 네. 네, 기대감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질문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도대체 뭘 받길래 이런 생각을 했냐 구체적으로 언제 했냐 이런 예를 들어서 또 평소 관심 있었던 해외 기사 언제부터 무슨 계기로 이런 게 이제 추가 질문이 들어가면 네. 만약에 이게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어떤 좀 보여주게 썼다 그러면 다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특히 인간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은 잠재력을 썩히는 일입니다. 지금 구글 지원 동기를 하는데 너무 이거는 광범위한. 네. 그리고 저는 무슨 느낌 들었냐면 아 이분은 구글에서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국제기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국제 교류 더 도움이 된다. 이거는 기업의 어떤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공익적이고 이런 그런 측면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던 게 좀 아쉬웠어요. 지금 문장 자체가 내가 잘할 거라는 확신한다는 거는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도 있는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기여가 될 건지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가 전혀 설명이 없다 보니까 설득이 안 당해지는 거죠. 네. 지금 셋 중에 아무도 설득되신 분 없죠? 네. 그렇죠.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세 번째 항목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학업, 취미, 업무 등을 하면서 과감하게 도전이나 변화를 시켰던 사례, 네,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금주 금연 프로젝트에 대해서 썼어요. 학생회장을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최근 경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보다는 이제 대학교 때 어떤 활동 중에서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뭐 지금 이 내용 학생회장 때 금주금연 프로젝트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질문과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고등학생으로서의 어떤 도전과 변화에는 되게 맞는데 약간 최근의 모습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약간은 애매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직무를 하는 부서가 있어요. 직원들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고 회사 측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 인사 노무팀이겠죠. 그런 쪽에서는 관심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차라리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히브리어를 공부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거 나왔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히브리어. 맞아요. 학생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 학교 규정이 처벌도 엄격한 학교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금주 금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게 그게 그렇게 도전일까요? 그 학교 담당자분들 학교 좀 규칙에 의해서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도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뭐 히브리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뭔가 내가 의무감이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거 조금 높은 목표를 선택했던 그런 게 도전이잖아요. 그거 중에서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 여기서도 좀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담배를 핀다거나 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본인의 약간 이제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본인의 개인적 어떤 신념에 의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도 좀 관계적인 어떤 측면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뭐 다른 직무는 모르겠지만 이 지금 영업 직무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느낌이 서류상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좀 그다음에 느껴져요.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거지? 라는 약간 느낌이 나오게끔 나올 정도로 뭔가 약간 지금 어떤 일에 본인이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 것도 다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서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네. 우리가 면접을 또 봐야 되는데 네.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을? 지금 구글에서는 조금 기발한 면접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얼마나 창의적인가, 뭐 네. 얼마나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가,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 얼마나 상황 대처를 잘 하는가, 뭐 업무 지식이나 비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그건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인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자소서나 이력서 같은 데서 진실성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네네. 이제 확인하는 질문을 저는 좀 많이 던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아까 확인 제가 질문. 이렇게 체크했던 것들. 네. 저는 지금 부분에서 약간 입사 서류에서 약간 물어보기가 좀 약간 애매하고 뭐 이게 이쪽 분야랑 연결시켜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한번 논리적 사고라든지 좀 창의성을 좀 볼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역할 분담이 됐네요. 저는 이제 자소서 위주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창의성 위주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상 질문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모의 면접 시작을 네. 해봐야 되겠죠? 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